제일 좋은 고등학교는 어디다? 예일입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 학교를 위한 필수 과정을 우리가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일 여자고등학교 간담회가 9번의 간담회 중에 지금 첫 번째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제목은 준비된 예일 고교학점제 Active Last Winner 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저희가 임의대로 진행을 하거나 정한 내용이 아니고요. 예일 고등학교에서, 예일여고에서 내걸고 있는 슬로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사실 오늘 간담회의 전체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배정이 됐고요. 자, 벌써 고1이 됐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것도 이제 우리 서부학군에서, 이 은평구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딱 됐을 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뭔지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제는요, 우리 서부학군에서, 즉 예일여고에서 상위권 대학을 가고자 한다라는 목표가 있을 때의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내신이 있겠죠. 자, 내신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9등급 내신제가 아닌 5등급 내신제로 최초로 시작하게 되는 학년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자, 이 내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능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시로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의 최저 등급을 맞추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선택 과목인데 아직 학생들은 태어나서 고등학생이 된 건 오늘이 처음이라 선택 과목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우리 서부학군에서 즉 예일여고에서의 우선순위 1순위는 뭐죠? 고1 때는 내신이에요. 그쵸? 뭐 9등급이면 열심히 할 거고 5등급이면 덜 열심히 할 건가요? 말이 안 되죠?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되게 열심히 할 거고 시험이 조금 쉽게 나오면 좀 덜 할 겁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일단 시험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쵸? 자, 일단 5등급제에서 확실하게 정말 선점을 할 수 있는 등급의 이 딱 정확한 적시, 이것이 이제 우선순위 1순위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수능이죠. 수능. 왜 이게 중요한지는 뒷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2학년 때 선택하게 되는 과목들, 선택 과목들, 3학년 선택 과목들, 이런 것들이 1, 2, 3순위가 예일여고에서는 고1 때 갖춰야 될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전국적으로 상위권 대학이 바라봤을 때 고딩들이 다 이렇게 맞짱을 떠갖고 상위권 대학교에 착착착 원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학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대학의 시선? 내신이 중요해요? 예일여고 내신이? 예일여고 내신이 뭐 하나고 내신보다 더 나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중동고 내신보다 더 잘 되고 단대부고 내신보다 더 우수하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더군다나 9등급제가 아니라 이제 5등급제라서 변별력이 확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의, 특히 상위권 대학의 입장에서는 사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원서 쓸 때는 선택 과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신의 변별력이 확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잖아요.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똑같은 시험지를 보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신과 수능이라는 두 가지 시험 중에 대학의 머릿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내신보다 당연히 수능이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학교의 내신입니다. 우리 상위권 대학에서 생각하게 되는 변별력의 순위와 지금 우리 예일여고를 합격을 딱 한 이 상태에서 우선순위 1, 2, 3순위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학년마다, 지역마다 우선순위가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에 대한 인지를 일단 먼저 하신 상태에서 대학의 입장을 고려를 해야 돼요. 항상 문제가 뭐냐면 출제자가 안중에도 없어요. 공부를 해도 내신을 공부를 하는데 특히 우리 여학생들은 필기충들이 겁나 많죠. 필기핑. 형광펜 막 24가지 깔아버려. 막 빨간색으로 다 동그라미 치고 막 컴마에다 동그라미 치고 앉았고 막 이러는데 출제자 의도를 상관없이 혼자서 굉장히 겁나 열심히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문제지 않겠습니까? 대입에서는요. 출제자가 당연히 누구죠? 대학이죠. 그럼 대학이 어떤 학생들을 더 선호할 건지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 예일여고에 일단 입학이 딱 결정이 됐어요. 그럼 예일여고 학생이 상위권 대학 15개 대학을 지원했을 때 어떤 유형, 어떤 전형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유리할 건지에 대한 인지를 해야 돼요. 대학의 입장 파악하고서
우리는 어떤 문을 두드려서 들어갈 것이냐 이걸 인지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저런 거 다 인지하면 뭐예요? 지 주제 파악이 안 되면 골 때리잖아요. 자기 내신에 대한 인지도 안 되고 내가 내 생기부가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지 이거에 대해서 인지가 천천히 가져가야 될 부분이겠죠? 이런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만들어 가면서 상위권 대학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잊지 마세요. 첫 번째 내신이에요. 지금 1학년 때. 두 번째가 수능 최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선택 과목은 지금 결정하시라는 게 아니니까 선택 과목은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가는 것이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입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상대평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지난주 저희가 이제 여러분보다 한 학년 아래인 그 친구들을 저희가 예비고일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간담회를 시작을 했는데 제일 그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오늘 딸내미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제일 인지시켜주고 싶고 교육시켜주고 싶은 게 뭐냐면 상대평가에 대한 이해예요. 지금까지 상대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도 이걸 직면해 본 적이나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무엇을 상대평가를 하죠? 과연? 뭘 상대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체로 내신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5등급이니까 이제 내신으로다가 이렇게 조금 듬성듬성해지긴 했지만 어쨌건 상대평가다. 되게 빡세진다. 근데 조금 일부는 맞는데 상당 부분은 좀 잘못된 생각인 거죠. 상대평가를 한다는 거는 내신만 갖고 상대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기록부를 들고 있죠. 이 생기부 안에 내신이 들어가 있는 것 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내신만 갖고는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이제 점점. 그럼 생기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과학습 발달사항이 내신이에요. 그 밑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저것만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상대평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상대평가라는 게 내신 점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생기부 전반에 걸친 활동을 다 상대평가를 하겠다는 얘기구나. 즉, 하나고 학생과 예일여고 학생이 생기부가 상대평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낙생고등학교의 생기부와 우리 예일여고 학생의 생기부가 상대평가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기부 경쟁력을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내신은 얼마나 경쟁력이 있지?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부터 미시적으로 또 거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일여고 배정 발표 됐죠? 근데 우리 지금 해당 중학교에서 같은 고등학교 배정 발표된 친구들도 있어요. 있죠? 그러나 아직 얼굴도 보지 못했고 가봐서 한 몇 개월 있어야 알게 될 얼굴 없는, 지금은 얼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걔네 다 중학교 어디 출신일까요? 예일여고는 진작부터 은평 서부학군에 있는 은평 소재 지역의 중학교 애들만 지원하지 않는 고등학교예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25개의 서울 자치구 중에서 은평구 중학교의 수준은 24위예요.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 안에 연천중학교, 증산중학교, 덕산중학교, 충암중학교, 명지중학교, 예일여중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일여고에서 저희가 이제 재원생이 많잖아요. 그럼 예일여고에서 전교 1등하고 예일여고에서 내신이 그래도 2점대인데 고대를 가버리고 이런 학생들의 출신 곧 중학교를 보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앞에 열거했던 중학교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 어디냐? 신도, 진관, 중암, 상암, 그리고 강남권 이런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고등학교를 이쪽으로 쓴 거예요. 주소지 다 옮기고 이사 실제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 상대평가 한다 그랬잖아요. 뭘 한다고요? 내신도 하고 생기부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구랑 하냐고요? 우리 학교에 오게 될 내 출신 중학교 애들하고 맞짱을 뜨는 게 아니라고요. 상위권에서는. 그래서 경쟁 상대에 해당되는 출신 중학교는 과연 어디? 이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 물론 신도중학교나 진관중학교나 중암, 상암중학교 출신의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무조건 선점을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인지를 좀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상대평가죠? 일단 내신 등급 상대평가합니다. 5등급제지만.
자, 그리고 선택 과목도 이제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착착착 나눠지니까 모집단 자체가 줄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5등급제로 나누는데 거기서는 1등급밖에 더 빡센 거예요. 그래서 올 1등급 받는다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기부죠. 생기부도 당연히 평가를 하고 수능 등급은 말모 9등급제인데 어찌됐건 상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일여고에 이제 입학이 딱 발표가 되고 막 교복 맞추고 막 학교 3월에 입학하고 막 이게 이제 생각에 꽉 차 있겠지만 사실상 궁극으로는 예일여고를 간다고 누가 대학을 붙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한 3년 뒤에는 대입을 위한 맞짱을 뜰 건데 그때는 또 뭐죠? 예일여고 애들끼리 맞짱 안 뜹니다. 아시죠? 이번에 이제 입결이 좀 좋은 편이에요. 예일여고가. 그래서 서울대도 작년보다는 좀 많이 보냈고 괜찮은 실적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휘문고나 뭐 낙생고라든가 뭐 이렇게 우리 뭐 강남권에 꼭 있지 않더라도 뭐 대구에 있는 학교라든가 뭐 파주의 운정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서울대를 거의 뭐 30명대 막 이렇게 보내버려요. 그리고 위치한 약수까지 메디칼을 거의 뭐 3, 40명 이렇게 보내는 일반고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또 남고가 많단 말이에요. 1순위부터 한 5순위, 6순위까지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그 학생들하고 맞짱을 떠서 경쟁력이 있어야 우리 딸내미를 상위권에 붙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 먼 얘기일 수 있지만 예일여고 가서 어찌됐건 스트러글 해서 잘 하겠고 궁극으로는 경쟁 상대 고등학교가 어딘지도 좀 인지를 해야 돼요. 그 안에는 만약에 상위권을 생각을 한다면 특목 전사고, 우수한 일반고, 지역자사고, 서울의 일반고들 혹은 지방의 비평준화된 고등학교의 출신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특목 전사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선택 과목이 일반고하고는 결이 완전 다르죠. 좀 더 심화되게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입시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지금은 너무 복잡하시면 예일여고 하면 내가 중학교 때 봤던 그 친구 수준의 내용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다른 학교보다 좀 그게 더 센 것 같긴 해요. 타 지역의 유입이 좀 많고요. 다른 고등학교보다는. 그리고 뭐 여기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항상 국제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살다가 온 애들도 항상 있고 좀 은근히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국제중 나왔다고 다 영어 잘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자, 어찌됐건 참고할 중요한 내용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상대평가의 구체적인 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중학교 때까지 좀 살만했다잉? 이제 완전 빡세게 들어가는 거야. 진짜로 마음을 탁 다져먹고. 근데 마음만 빡세면 뭐해? 일정을 소화하고 실제로 그럴 만한 체력과 정신력이 바탕이 돼야 되겠죠? 일단 일정은 이렇습니다. 2월 지금이잖아요. 2월. 오늘이 5일입니까? 그렇죠? 3월에 입학을 하죠. 그럼 이주학원도 3월에 개강을 하고 수학학원, 뭐 국어학원도 다 이제 학교별로 개강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3월에 이제 교복 입고 학교 가면서 막 여러 가지 두렵기도 하고 벅차기도 할 텐데 일단 3월 상대평가 한 번 있습니다. 바로 3월 26일 전국연합 모의고사가 한 번 있죠. 이 시험은 안 중요하네, 중요하네, 어쩌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시험은 중요합니다. 그 모든 시험은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친구는 잘 볼 확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3월 26일입니다. 중등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한 평가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시험 어때요? 8시까지 보통 입시를 하죠. 예일여고는 좀 더 일찍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는데 시험 자체는 8시 반에 시작을 해요. 1교시가 국어인 거 아시죠? 2교시가 수학입니다. 점심을 때려요. 그리고 3교시에 영어를 보고 4교시에 탐구를 보게 됩니다. 즉 시험이요. 하루 종일 봐버려. 우리 중학교 때 한 이틀 보고 3일 보고 그냥 2교시 땡치고 오고 뭐 이런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시험 한 과목당 최소 70분 이 정도 이상을 보게 되니까 이거 버틸 수 있나요? 이거 해본 놈이 해봐요. 이것도. 안 그러면 막 환장해버려. 못 앉아있거나 대충 풀다가 엎어져 있거나 혹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거나 중간에 막 졸아버리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앉아 있을 수 있냐고요.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이 20분 정도씩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과 5월에는 이제 중간고사 대비하느라고 완전히 바쁘죠. 보통은 4월 말이나 5월 첫째 주가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4월과 5월에 그렇게 중간고사 기간과 더불어서 주제 발표라든가 창체 활동들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 내고 하느라 바빠요. 굉장히 바쁘죠. 자, 그리고 6월은 6월 3일은 역시나 이제 정근연합 모의평가가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저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일은 근데 보긴 봐요. 그 시험지로 안 보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는데 시험 퀄리티가 약간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크게 막 컨선하진 않고 저희도 이날을 그렇게 막 대단히 아이들한테 홍보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7, 8월에 이제 기말고사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 기말고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제 발표 창체 활동 같이 진행이 되고요. 또 이제 여름방학이잖아요. 8월 시작할 때. 그래서 이때 1학기 생활기록부가 정리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전 과목 다 하진 않고 어떤 과목은 하고 어떤 과목은 합산해서 2학기 말에 해버리는 과목들도 있고요. 일단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방학이 지나게 되면 9월 달에 9월 모평을 보게 되죠. 중요한 시험이에요. 2학기 때 보게 되는 첫 시험, 상대평가, 또 중간고사. 그리고 이제 보통은 11월 모고인데 11월에 요즘에 안 보고 10월에 봐요, 요즘에. 그래서 11월이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10월에 마지막 모고를 보게 돼서 요 시험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월 모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기말고사. 이렇게 다 뭐예요? 다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 하나도 없어요. 절대평가라는 말을 지워버려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결국에는 줄 세우기를 통해서 이렇게 되고, 그럼 이게 이제 4번 시험이 끝났잖아요? 그럼 내년 이맘때가 어떻게 보면 되는 거죠? 1학년 착 올라가갖고 중간기말 다 보고 모의고사를 토탈 3번을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과치가 딱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겨울방학 때 거의 결정 나요. 대학 어디 갈지. 거의 결정 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시 상담하는 거예요. 얘야, 우리 금초가 지금 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지원 가는 대학이 여기야. 자, 그런데 그 대학을 가려면 선생님 저 거기 못 들어본 대학인데요? 거기가 어딨어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그 대학을 가라는 게 아니라 목표 대학을 몇 개를 올려가지고 목표 대학을 세팅을 하고 그 목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 목표 대학이 요구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출제자가 원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수능 최저는 몇으로 맞춰와라. 그리고 내신은 몇 등급 정도가 입결에 결정이 난다.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요때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 2학년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적인데 이렇게 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왜? 자신이 없거든요. 자기 성적을 까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묻고 가는 거예요. 막. 그럼 좀 문제가 생기겠죠? 자, 결국 이 상대평가의 내용을 보시면 일단 3월 26일을 시작해서 시험을 보고요. 4번의 내신을 보고요. 그리고 보면 뭐예요? 본다고 무조건 이게 점수가 오른다고 누가 그래요? 그쵸?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틀려놓고 그 틀린 문제를 다시는 안 봐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중간고사 시험지를 다 찢어버리고 싶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경험 다 있으시지 않나요? 학창 시절에?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상태로는 그 다음 시험을 잘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죠. 자, 반드시 오답 노트 작성해서 학습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여기 되게 이상한 말이 써있죠? 부모님과 공유 이렇게 써있어요. 부모님과 공유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혹은 하고 계신가요? 현재도 하고 계시다면은 뭐 제가 이런저런 말을 입 아프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의고사나 중간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주요 과목에 있어서 몇 점이고 어떤 유형의 문제를 틀렸는지 학부모님이 전혀 모르시는 경우들이 거의 많죠. 그래서 상위권이 적은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차차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 보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1 겨울방학 때 2대1 상담을 이때 진행을 해요. 저희 학원에서. 지금도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번 방학 때 거의 100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2월 말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학부모님 오시고 학생도 오고 지원 희망대학 수고해서 예비 고3과 예비 고2들이 지금 상담을 하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자녀 있으신 학부모님들 아시겠지만 3월부터 이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자, 이런 상대평가의 일정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맨 위에 Are you ready?가 아니라 Are we ready? 라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위에는 누가 들어있는지 아시죠? 학생 혼자가 아니고요. 그 학생을 보낸 그 학원의 선생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아버님이 저 위 안에 들어있고 어머님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된 애가 잘 가는 경우들이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옛날에는 꽤 있었어요, 사실은 진짜로. 그리고 그런 애들이 좀 예뻤어요. 더 주도적이고. 근데 요즘에는 거의 보기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약간 야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공부는 지가 하는 거야. 알아서 잘해. 이런 애가 예를 들어 막 경희대 갔다. 혹은 뭐 한양대 갔다. 알고 보면 걔 스카이 갈 수 있는 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렇게 상대평가에서 이제 선수로 나가서 확 뛰어줘야 되는 게 우리 딸내미들인데 우리 딸내미들아 우리 한번 체크리스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경험이 과연 있습니까? 말이 좀 어렵죠? 자기주도적 학습. 나 혼자 공부할 때도 좀 있는데? 나 스카 갈 때도 좀 있는데? 있죠. 근데 자기주도의 경험이라는 것은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테니까 예스인지 노인지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시간에 자꾸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요. 훨씬 이해가 빠를 거고 오랫동안 그 에너지가 저장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속으로라도 이렇게 하시려고 한번 해보세요. 주말에요. 주말. 주중 말고요. 주말에 학원 안 간다 칠게요. 주말에 우리 자녀분이 우리 딸내미 본인이 공부를 합니까? 눈을 못 맞춰. 설레설레. 절레절레. 혹은 시험을 봤어요. 중학교에도 시험을 보잖아요. 덕산도 상신도 다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틀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공부 계획을 세우고 공부해 본 적이 있느냐? 좀 어렵습니다. 이걸 조금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공부 경험이 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경험이 있다는 얘기는요. 첫 번째, 공부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플래너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학교 과정에서도 중간 기말고사가 분명히 있었고 학원에서도 뭐 일제고사 같은 거 레벨 테스트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간 플랜 혹은 일간 플랜 이런 것들을 세웠고 실제로 실행해 본 적이 있느냐 실행을 하고 리뷰를 해본 적이 있느냐 더불어서 그 리뷰한 내용을 엄빠랑 같이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한 번 갖고 될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게 굉장히 약하죠. 두 번째는 시험을 본 이유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시험이라는 행위를 여러 번 본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 곡선을 때릴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 시험을 의미 없이 계속 봐버리는 그게 뭐예요? 드라마 보는 거랑 똑같지? 시험을 보고서 뭘 틀렸어? 이게 무슨 유형이야? 주제 제목 유형 중에 뭐야? 아니면 빈칸 추론 유형이야? 아니면 듣기야? 왜 틀렸지? 선택지 2개 중에 헷갈렸는데 2번, 3번 중에 나 2번이라고 선택했는데 3번에 요 어휘를 몰랐네. 선택지에서 말렸네 내가 지금 낚였네. 혹은 정확하게 내용 일치 불일치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 덜렁대는 스타일이라 매칭을 정확하게 못했네. 혹은 시간 안배를 못했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는 7개, 8개 정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그런 걸 확인하고 그 오답에 해당이 되는 그 문제 유형을 맞추기 위해서 2개월 정도 그 유형을 딥하게 조져버리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냐라고 여러분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뭐 플래너 세우고 뭐 완전 벼락치기 빡 하고 그냥 연신내 가서 마라톤 먹고 막 이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대체로 없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선순위, 영순위가 뭐냐면 바로 출제자 의도입니다. 학습 계획도 좋고 오답 정리도 참 좋긴 한데 중요한 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행위들이잖아요, 지금. 그 멋있자고 무슨 학자가 되고자 지금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딱 제시될 그 시험지를 제대로 맞춰서 점수를 받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명료하다면 시험지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필기충 거의 뭐 형광핑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 하세요. 특히 여학생들한테 많이 있는 사례인데 내가 맨날 열심히 하고 막 밤도 새고 잠도 못 자고 아쉬워 죽겠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선생님. 해야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 세 가지가 안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구에 있는 중학교들이 25개 서울 시내에 있는 자치구 중에 24위예요. 학업 성취도가.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라 좀 부끄럽잖아요.
좀 짜증도 확 나고 뭐지?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아이와 공부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의 비율이 예를 들어 2%대 98%인 학교가 있어요. 완전 있죠. 그리고 11%에 89%인 학교도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지금 빨간 테두리가 지금 은평구에 있는 중학교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4번에 해당이 되는 11대 89에 해당되는 중학교가 어디겠어요? 신도 진관이고 중암, 상암 뭐 이런 된 거예요. 마포구까지 합치면. 그럼 여기는 어디겠어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아시잖아요. 대충 아시잖아요. 여기 언저리에 어디 있잖아요. 지금 우리 중학교도. 그러니까 이런 애들끼리 지금 뭐 상대평가도 아니고 절대평가 보면서 막 뭐 누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뭐 분위기 어떤 애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안에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은평구 고등학교는 얘기가 달라요. 같은 지역 소재지에 있는 중학교랑 고등학교인데 왜 다르지? 구성원이 다르니까요. 구성원이 다르죠? 예일은 쓰실 때부터도 조금 약간 빡세다는 거 알고 주저하실 부분이 좀 있으시잖아요. 어찌됐건 축하드립니다. 제일 좋은 고등학교 맞으니까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에 일단 좀 약간 후달리지만 썼어요. 좀 빡셀 것 같지만 썼어요? 써서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신 중학교가 달라버려. 막 듣도 보도 못했던 지역에서 오기도 하고 뭐 정말로 막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은평구에 있는 소재 고등학교는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울대 합격자 비율이 9위예요.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국으로 따지면은 100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좀 높은 수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서울대를 해마다 한 명도 못 보내는 고등학교가 얼마나 많게요. 훨씬 많죠. 자, 그런데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공부를 해본 아이의 구성원이 반에서 20%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0%가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학원에 이제 예일여고 학생이 많잖아요. 그럼 제가 봐도 딱 그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절하고 다른 학교도 다 이러냐? 다른 고등학교 안 그러죠. 여기에 속하는 고등학교도 있겠죠. 그러니 공부라는 건 학원 숙제하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순하게 암기해가지고 단어 테스트 통과했다 그걸 공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공부 안에 들어있는 아주 스페시픽한 피그먼트 같은 것이고 공부는 암기가 아니라 문제를 맞추기 위한 어떤 유형을 맞추기 위한 예를 들어 3개월 정도의 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딱 말씀드리니까 어때요? 좀 자신 있어. 우리 애는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 혹은 나는 저걸 해본 적이 있지. 그런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자신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지금부터 하면 되죠. 이제 지금 오늘 오셨으니까 기간 동안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을 맞추면 되죠. 그렇죠? 그 방법도 같이 공유를 할게요. 자, 예일여자고등학교의 학업 수준별 고민, 학부모 대 대학교의 고민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고사를 보고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중간고사 보고 나서. 왜냐면 기말하고 합산인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시험 좀 못 봤다고 해서 대학 떨어지고 좀 잘 봤다고 붙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1년을 쭉 지켜보셔야 되는데 봤어요. 봤더니만 내신 자체가 여기 빨간 테두리 있죠. 요 정도에 들어가야 되죠, 사실은.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입학 전에 뭐 설명회도 오시고 막 이렇게 입시에 대해서 관련 정보도 취하고 아이도 공부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할 만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재미도 있고. 자, 그런데 왼쪽을 보시면은 대학들의 이름이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서열이죠. 서영고, 서성하니, 중경, 외시, 동건, 홍수, 곡숭,세, 단까지 이렇게 15개 대학이 쫙 박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9등급제지만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내신이 다 뚜껑이 한번 쫙 열리게 되면 고민이 세 가지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최상위권 학부모님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최상위권은 그러니까 다 1 나온 거예요. 지금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이고 선택 과목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1이 쫙 나와줬어요. 10% 안에 모든 과목이 다 들어가 준 거죠. 그러면은 그녀의 고민, 그 아이의 고민은 뭘까요? 완전 예일 가갖고 완전 정교 1등 딱딱 찍어주잖아. 원점수 198, 막 97 다 찍어줬잖아.
근데 고민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왜죠? 맞짱을 예일여고하고만 뜨는 게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얼굴 모를, 이름 모를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으니까 그 경쟁자가 누굽니까? 다 어디 지역에서 상상고에서 어디 저기 뭐 포항에서 어디에서 막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전주에서 막 있고 막 이런 애들. 흑목고 전사고 아이들하고 경쟁 뜨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도 우리 딸내미랑 내신 비슷한 애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저 학교는 우리 딸내미보다 내신은 조금 미치지만 그래도 경쟁을 하겠죠. 저 학교니까. 그럼 걔네들하고 무슨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딸내미는 1등급이라서 최상위권이에요. 당연히 뭘 갖고 경쟁을 하죠? 생기부죠. 활동, 그리고 탐구, 그리고 그것의 기재.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을 합니다.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아무리 과중이라도 이게 맞짱이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으셔야죠. 자, 두 번째는 와리가리 막 섞여. 2등급도 막 나오고 1도 몇 개 있고 애매하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1, 2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 이럴 줄 알았으면 동명 갈걸. 나 이럴 줄 알았으면 명지 갈걸. 나 여기 와갖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한다? 다 1등급 찍을 수 있었는데 중학교 때 내 동창 보니까 걔는 지금 저기 가서 다 1111 이번에 깔끔하게 찍었다는데 나 어떡해? 막 이러면서 이제 엄마랑 막 울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예일과 동명과 명지와 이렇게 보지 마시고 대학의 시선으로 봐야 되잖아요.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경쟁을 누구랑 하냐? 동명하고 명지하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국으로 봤을 때 1등급과 2등급이 섞인 아이들의 군 집단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은 누구냐? 지역자사고 아이들입니다. 지역자사고. 예일 정도 이상의 빡센 학교겠죠? 그리고 우수한 일반고 학생일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의대만 33명 이상을 보내는 학교가 지방에도 일반고들이 있다니까요. 서울 시내에도 있고. 또 그런 학교 애들이 우리 딸내미보다 내신이 좋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대학에선 어때요? 당연히 뽑고 싶잖아요. 그럼 뭘 갖고 뽑죠? 저 학교 내신 시험지는 대학은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 당연히 수능의 최저 조건이 그나마 믿을만 하잖아요. 요거 끼고 뭐 면접 보고 이렇게 하면서 걸러내겠죠. 그러니 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명 갈 걸 그랬어, 명지 갈 걸 그랬어, 뭐 선일 갈 걸 그랬어. 그 하나만 하는 얘기를 뭐하러 해요? 어차피 다 결정된 건데 그건 이미 딱 끝난 거고 무기를 달아줘야겠어? 우리 딸내미한테 날개를 달아줘야겠어? 그게 뭐죠?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 스스로 날개를 못 달아요, 애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의 보내셨으면 이건 엄마가 책임지세요. 요거만큼은.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지가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이제부터 한대요. 중학교 때는 안 했는데 이제부터 열심히 한대요. 이제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가 열심히 한대니까 믿어보려고요. 그래서 분위기 되게 좋은데 제가 찬물 껴질 수는 없으니까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친구는 이제 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나와요. 그럼 다 2인데 2등급이라는 얘기는 옛날로 따지면 9등급제는 3, 4등급이라는 얘기거든요. 3, 4등급이 어떻게 15개 대학을 가요? 못 가요. 그럼 얘한테는 우선순위가 뭐죠? 일단 경쟁 상대를 보시면 알아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겠죠. 지역 자사고라든가 우수한 일반고가 아니라 이 정도 내신이면은 경쟁을 누구랑 하냐? 비슷한 애들이랑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생기부가 경쟁력이 아니죠.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수능 최저도 그렇게 빡세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나중에 걸치겠지만 우선순위 1순위는 내신을 만들어야 돼요. 어찌됐건 3위 2가 찍혀 있고 막 이러면 골 때려지는 거예요. 3 나오면 정말 답답한 거예요. 3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5등급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쵸? 대학이 왜 뽑아요, 걔를? 5등급을.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2등급과 1등급을 섞여야 된다. 이걸 목표로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딸내미가 여기에 속하면 정말 좋겠지만 대체로는 두 번째나 세 번째에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고요. 자, 항상 고민은 성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 고민의 내용은 대학의 시선으로 보시거나 경쟁 고등학교의 인지를 하시면 좀 더 간략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요. 예일여자고등학교에서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5등급제로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5등급제의 기준에 맞춘 데이터는 없어요. 전국 어디에도 없죠. 그럼 지금까지 있는 건 9등급제로서 대학에 합격한 사례들을 얘기를 하게 될 텐데 9등급일 때 이렇게 보시면은 우수한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내신권대는 2점대 초반까지였어요. 3점대 초반 여기까지였어요. 15개 대학을 간다는 건 여기 안에 들어야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 약간 상위 13% 이상에 있는 애들이 그동안 어느 대학을 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신을 한번 보시면요. 내신이 1.6에서 1.8등급입니다. 이 정도 되면 완전 나이스잖아요. 9등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1.6에서 1.8은 대학을 어디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일이 아니든 뭐 어느 고등학교든 내신이 1.6에서 1.8이다. 근데 이게 인지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1.6이 서울대 썼다 그러면 비웃어요. 미쳤냐? 이래요. 1.2랑 1.6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떻게 간도 크다. 1.6으로 1.8로 서영구를 썼어? 미친 거 아님?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1.6에서 1.8은 결국 어디를 가느냐? 서강대나 성균관대 정도를 가는 거죠, 학점으로. 그래서 서강대를 학점으로 가능하고 교과로는 성균관대 추천 전형으로 쓴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내신을 받고. 그런데 얘가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 저 내신을 저희 갈 건데 날개를 좀 달아주는 거예요. 전략을 짜서. 그게 뭐냐면 선택 과목을 굉장히 예리하게 선을 잘 맞췄어요. 생기부하고 내용을 잘 결에 맞춰서 세팅을 했고 그런 내용에서 서류를 잘 맞춰서 서울대학교의 일반 전형을 목표로 하게 됐을 때 서울대를 합격하는 애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일여고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번에 직윤으로 물론 붙은 애도 있겠지만은 저희 학원에서 지금 서울대가 이번에 3, 4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고무적인 게 뭐냐면 단 한 명도 직윤이 없어요. 일반 전형이에요. 직윤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붙지 않고 특목고 전사고 애들이랑 맞짱 떠갖고 붙은 거예요. 서류로. 얼마나 고무적입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일여고도 지금 일반 전형으로 붙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6이다 1.8이다 이 숫자만으로 장난치듯이 보는 게 아니라 이 점수로 누구는 여기 가고 이 점수로 누구는 서울대 가는 거죠. 자, 너무 극단적인 경우니까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에서 2.4. 여기도 보겠습니다. 뭐 2점대 초반. 2.2에서 2.4등급이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홍대나 세종대를 가게 됩니다. 학점으로 홍대 가고 교과로 세종대 최저 맞춰서 가게 되는데 역시나 생기부와 내신의 경쟁력을 갖춰서 서류 전형으로 한양대를 붙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홍대랑 세종대, 한양대 레벨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 학생들 잘 인지가 안 되나? 일단 세종대학보다는 당연히 홍대가 좋죠. 홍대하고 한양대는 또 비교가 사실 안 돼요. 과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같은 내신을 따고서 이렇게 가는 일반적인 상황이 있지만 실제로는 목표 전형 다 생기부 이거 다 학종입니다. 그래서 이 전형으로 목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무슨 전형으로요? 다 학종이죠. 보시면 다 생기부. 재시문 면접, 생기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최상위권의 고민을 말씀을 어떻게 보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 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요. 서울대에서는 지균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지역균 등 전형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1,700~800개 고등학교에서 이과 한 명, 문과 한 명 이렇게 해서 2장의 원서를 썼단 말이에요. 쓰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특별한 전형을 하나 열어놓은 거죠. 지역 균등하게 아이들을 골고루 뽑겠어. 국립이니까. 그래서 저 카드를 이용하고자 타 지역에서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전형으로 우리 예일여고가 붙었다는 고무적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역균형은 일반고 학생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전형이에요. 그런데 지금 입시 치르게 되는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이제 2명이 아니라 3명으로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서울대가 올해부터. 그리고 일반 전형으로 열어놓은 전형은 일반고 애들을 들어오라고 열어놓은 전형이 아니에요. 생기부랑 다 맞짱 뜨고자 하는 건데 말씀드렸죠. 아까 앞에 그 특목 자사고랑 맞짱을 뜨는 건데 여기를 예일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고무적입니다. 무슨 전형으로 붙었는지도 수준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학교마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갔을 때에는 추가적인 선택 과목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은 안 돼요. 그리고 연결된 활동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거미줄 마냥 제대로 된 엮임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고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 3합 7을 맞추게 되면 교과로 가는데요. 우리가 수능 최저 조건이 제일 빡센 학교 중에 하나가 당연히 고대죠. 그 위에 뭐 3합 4도 있고 뭐 3합 5도 있고 이거는 이제 메디컬이니까 그쪽은 조금 번외로 하고 보통은 일반 학과에서 3합 7을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현역들 중에서는. 그런데 3합 7을 맞추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종에서도 활동우수 전형으로 4합 8을 맞추는 학생이 있어요. 이거 다른 학교에서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다른 학교 가서 이런 얘기하면은 굉장히 뭐랄까 학원 오픈한 지 은평구에 2년 됐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물정 모르고 지금 헛소리 한다. 정시로 가야 돼.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학교 애들한테. 말이 안 되는데 저희 이번에 지금 그 상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대1 상담. 저희가 너무너무 예뻐하는 우리 딸내미가 있어요. 우리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 이제 예비 고3인데 내신은 여기보다 조금 좋거나 나쁜 그런 느낌인데 그 친구한테 활동우수 전형으로 학종으로 고대를 갈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번에 상담을 했습니다. 내신은 1점대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6에서 1.8인데 서영고 쓴다 그러면 미친 거 아님? 이런 느낌인데 우리 딸내미는 1등급 대도 아니에요. 예일이에요. 왜? 모의고사가 111이 나와요, 진짜. 그러면은 활동 우수 전형으로 얘 112 지금 나오는데 고2인데 마지막 11월 모고 10월 모고에서 111을 깔끔하게 다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4합8 때리죠 얘는. 당연히 4합 8을 맞출 수 있어요. 그 이상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영어는 100점이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학종으로 던지는데 바로는 합격 못한다. 최초 합은 못한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즈음으로 해서 추합이 나올 거고 크리스마스 전으로다가 무조건 붙으니까 이건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전략을 짜게 되는 거죠. 타 학교에서는 언가설식 꿈토 원고를 전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일 보내셨으면 이 전형이 기다리고 있으니 학부모님께서 수능 최저 같은 거 날개 딱 달아주고 그런 세팅을 하셔야지만 된다. 그게 예일을 온 이유예요. 요 내신 받고 여기 갈 거면 예일을 뭐하러 왔어요? 그쵸? 이거 다 알고 이쪽으로 던지자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빨간 색깔 학교를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예일여자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위한 필수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조금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부담을 좀 드리는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했는데 그동안 뭐 초등학교 입학식, 그 전에 유치원 입학식, 저도 선해요. 엔젤 유치원 입학식하고 또 초등학교 입학식하고 중학교 입학식도 첫째 때는 또 갔던 것 같아요. 둘째 때는 귀찮아서 안 가고 셋째는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식도 첫째 때는 갔던 것 같아요. 그 각종 입학식을 이렇게 쭉 가면서 일단 여러 가지 부담이 있죠. 학부모로서. 근데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실 때는 그 부담은 상당히 크실 수밖에 없죠. 근데 좀 좋은 사례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봤던 상위권 학생들의 어머님, 아버님들은 좀 많이 다르세요. 일단 오늘 이제 저를 처음 보신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1년에 설명회를 한 3, 4차례 정도 이상은 필수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버님이 함께 동석하시는 학부모님 팀이 있어요. 그 아버님을 저는 이제 3년 내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언니도 이제 예일여고를 졸업을 해서 고대를 갔고 둘째를 또 예일을 보내시니까 또 같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뭐 이런 팀들. 그리고 같이 오시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오고 가셨으면 이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댁에 돌아가셔갖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뭘 준비해야 될지 세팅도 하고 1년의 과정들을 같이 하시는 겁니다. 자,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정리하고 준비하는 내용들을 학생이 학부모님과 교감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애는 독립적 성격이고 이런 거 막 공유하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 그럴 수 있죠. 잘하면 냅두세요. 잘하면 지가 알아서 잘하면.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들내미들도 이거 되게 잘하는 애들은 끼깔나게 해요. 엄마 나 이거 진짜 언어는 정말 완전 노답이야. 이거 언어는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거. 세팅 좀 해줘. 엄마 좀 알아봐줘. 뭐라든가. 그리고 어느 과목에 뭐 생명은 내가 정말 좀 취약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공유하는 학생들이 있죠. 두 번째는 일단
3월달 되면은 학교 등교 시간 자체가 중학교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끝난다고 바로 집에 오는 것도 아니고 각종 국영수 학원이 다 세팅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학원 끝난다고 집에 옵니까? 스카로 가야죠? 물정 보러 얘기하고 있어. 학원 끝나고 또 집 가서 또 쉰다? 어이없게.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또 스카로 가고 그래서 한두 시 정도 이후에 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아침 6시에 일어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좀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모의고사 시험지 보셨잖아요. 8시에 입시를 해서 8시 30분에서 4시 반까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못 해본 애는 전혀 못 해요. 그리고 이거 좀 취약한 부분이 우리 지역들이 좀 취약해요. 모의고사를 되게 등한시 여기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평일에는 선생님이 강조하신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야죠. 입학하면 어떤 특정 과목의 선생님은 와 진짜 더럽게 못 가르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수업을 내가 들어야 되나? 답답하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선생님이 덜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의력은 별로 없어요. 다른 학교에 비하면. 제가 선생님들 다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러나 그분이 누구냐고요. 중간고사 출제자잖아요. 그러면 현관펜 치고 체크하고 앞반 선생님이 뭐 해줬는지 이런 거 다 와리가리 쳐갖고 강조한 거 체크하셔야죠. 그리고 이걸 했는지 여부도 엄마 아빠랑 좋은 분위기에서 공유하는 것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주말에는요, 이제 3월달 같은 경우는 주말에 학원이 세팅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뭐 주말이 아니더라도 일단 어떤 특정한 시간대는 반드시 순공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아침에 일찍 밥 겨우 먹여갖고 학교 보내고 얼마나 이 책상 이거 지금 저희가 큰 거예요. 이거는 크게 제작한 거고 여기 이거보다 더 작잖아요. 학교 책상은. 거기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거기 앉아있고 교복 입고 얼마나 불편해요. 편하지 않은 옷 입고 그렇게 앉아있다가 막 학원 또 갔다가 저녁도 대충 때워가지고 스카도 뭐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일단 체력이 완전히 방전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 상태에서 학원이 계속 매일마다 세팅돼 있을 때는 사실상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안타깝고 불안하니까 학원을 보내시지만 실제로 수업 듣다 다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순공 시간이 일단 확보가 좀 돼야 되고 그래서 어떤 특정 과목들은 좀 과외로 돌리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공부 내용 같이 확인을 해서 3시간, 5시간, 아까 말씀드렸던 8시 반에서 4시 반까지의 8시간 이렇게 이상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인 거죠. 실제로 뭐 유튜브 같은 거 다 찾아보시면 좋은 대학교 가서 유튜브를 찍을 정도의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못해도 방학 때 온전히 학원을 가지 않는 하루 종일 동안 있을 때 순공 시간은 당연히 10시간 이상이었다라고 다 입을 모아 얘기를 하잖아요. 순공 시간, 학원 숙제하는 시간 이런 거 빼고 그런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부모님과 학습관리가 같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이제 큰일 나신 거예요. 이제 좋은 시절 끝났어요. 그리고 정말 3년 동안 좀 고생하시고 그러고 나면은 또 대학 가면 얼마나 또 편해집니까? 생각보다 그 자유는 굉장히 달콤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수험생 할 때는. 근데 그만큼 또 후회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위클리 학습 계획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다 세우면 좋은데 계획도 세워본 놈이 놓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이거 막 한 번도 안 세워봤는데 막 주간 계획 세우라고 그러고 월간 계획 세우라고 그러고 못 세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계획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죠. 오늘 나는 things to do,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써보라 그러면 애들이 정말 웃긴 게 국어, 영어 숙제, 수학, 예습, 연병하는 거죠. 지금 교재가 들어가야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량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인지를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 해본 애들은 말도 안 되는 걸 써요. 6가지, 7가지를 막 오늘 다 끝내야 돼 이러면서 쓰는데 지키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학부모님들이 아실 거예요. 아, 얘가 진짜 공부 계획을 정말 못 세우는구나. 그럼 이제 편의적으로 이런 계획을 같이 세워줄 과외 누구를 구해야 되나? 그렇게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마시고 그거 계획 제일 잘 세워주실 분이 엄마예요. 사실은 아빠고. 그래서 그걸로 돈 벌어먹는 학원도 되게 많습니다.
컨설팅 뭐 한 번에 100만 원, 50만 원 해가지고 결국 넥스트에 뭐 10번을 컨설팅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업을 하는데 가서 보면 플래너 짜줘요. 일주일 분량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강남권에서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받고 오신 저희 지인분이 뭐야 너 1시간 반 동안 너 대치동까지 가갖고 지금 여기서 그거 했냐? 오는데 1시간 반 거기서 1시간 반 오는데 또 1시간 반인데 계획은 내가 더 잘 짜 엄마인 내가 그래서 바로 그냥 한 번 하고 그만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플래너는 학부모님이 조금 관심 가지시고 아이랑 좋은 분위기만 형성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너무나 좋은 컨텐츠가 많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또 플래너 뭐 교보문고 가면은 서식 양식도 너무나 완벽하게 돼 있고 그래서 조금 준비하셔서 하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저렇게 플래너 짜고 뭐 계획 세워가지고 이제 시험을 딱 보게 되면은 성적표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 성적표에 이제 이 기재사항이 좀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9등급이 아니라 5등급제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요. 여기 원점수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원점수가 되게 중요해요. 원점수가 박혀 있어요. 100점인지 98점인지 83점인지 박혀 있다고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취도 A, B, C, D가 있어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등급이 나오니까. 이건 상대평가니까. 그래서 5등급 중에서 몇 등급인지가 다 박혀 있겠죠.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과목에 우리 학교 아이들의 평균 내신이 평균 점수가 써 있겠죠. 그리고 수강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박혀 있다는 얘기는 대학이 봤을 때는 저 고등학교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표준 편차가 그동안에는 있었죠. 그 표준 편차하고 그 과목의 평균 점수를 보면 아 여기 특목고네. 아 여기 일반고인데 되게 우수한 일반고네. 아 여기 완전히 못하는 애들 바글바글 소굴이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었는데 표준 편차 기재가 빠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몰라요? 아니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는데 어떻게 몰라요 이거를. 당연히 몇 번 두들겨 보면 바로 나오는 건데 어찌됐건 표준 편차는 없지만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표준 편차가 각 고등학교마다 똑같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학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표준 편차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게 10에서 13, 15 이 사이인데 우리 학교가 딱 그 정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학교예요. 예를 들어 9는 어디냐? 대성이에요. 그러니까 15, 18, 22, 22로 넘어가면은 막 잘하는 놈, 더럽게 못하는 애들 막 섞여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뭐 대충 어딘지 예측을 해보실 수 있겠죠? 우리 학교는 딱 요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내신 등급의 동점자들이 늘어나겠죠? 왜냐면은 9등급제가 아니니까 5등급제고 이러다 보니까 줄 세우기를 하더라도 어찌됐건 동점자가 당연히 증가를 할 겁니다. 자,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점수가 되게 중요해요. 똑같은 1등급이 아니에요. 1등급이라고 똑같은 1등급이 아닙니다. 그게 1등급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원점수 쓰라는 얘기 아니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갑자기 중요해진 게 아니라 그동안에도 저희가 되게 강조했던 거예요. 특히나 배성하고 예일한테는 선생님 저 아무리 해봤자 2.8등급이에요. 아무리 해봤자 3등급 문 열고 들어갔어요. 이런 젠장 막 이러는데 대성아 속절 모르는 소리하고 앉았네. 진짜 시골에서 왔냐 어제? 너가 대성인 거를 대학이 무조건 알아. 왜? 표준 편차가 9잖아. 그리고 평균이 높아요 걔네가. 그럼 너는 3등급인지 2등급인지 그 숫자 아래 딱 매몰되지 말고 원점수를 올려라. 대학은 3등급도 똑같은 3등급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가 저희가 주구장창 몇 년 동안 계속 강조했던 얘기예요. 애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더 할 것 같아요. 아마 5등급제로 되면.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딸내미들도 그렇고 원점수를 올리는데 목을 매야 돼요. 등급도 등급이지만 원점수를 올리면 당연히 등급도 올릴 확률이 높고 등급을 걸쳤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안도를 할 만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되면서 이제 제일 머리 아픈 곳은 고등학교예요. 그 작년에 연습담화를 많이 쳤어요, 사실은.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서술형 주관식도 40% 필수로 다 내야 되고 또 5등급으로 어떻게 예쁘게 줄을 세우지? 이게 자가 이빨에 딱딱 맞게끔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수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고 각 고등학교가 저희는 현장에서 그 시도들이 어떤 변화를 몰고 왔는지를 여실히 다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일단 대체로 많이 쓰는 전략들이 내신을 조금씩 더 쉽게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일여고는 작년에 오히려 더 어렵게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변별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내신을 좀 쉽게 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의 배점을 조금 더 낮은 점수로 배점을 어려운 문제는 원래 배점을 높게 주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배점을 좀 낮게 배치를 한다던가 이런 전략들을 세우게 되는 게 일반적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선택 과목을 몰아주기 전략을 하게 되는데 이걸 제일 잘하는 학교가 이제 선정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과중이 있고 또 이과생들이 워낙 또 강세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예일여고 원하는 게 뭐겠어요? 실적을 잘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과 쪽에서 물리, 화학 같은 것들을 많이 좀 들어주면, 즉 쉽게 말하면 못하는 애도 좀 듣고 대입에 큰 뜻이 없는 애도 여기 가서 좀 들어줘야 모집단이 이렇게 커가지고 1등급을 딱딱 따기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거 약간 이렇게 좀 세팅을 한다고요. 그래서 야 물리 들어, 화학 들어. 약간 이런 식으로 세팅을 좀 해주는 몰아주기 전략이 학교 차원에서 있다. 그래서 내신 등급을 위해서 학생 수가 좀 증가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도 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번 연도가 아니라 이제 내년에 해당이 되겠죠. 선택 과목은 내년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러나 선택 과목은 뭐 내년에 선택하진 않으십니다. 올해 이제 5월 달에 1차적인 선택을 하게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예일여고 학업 성취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이 1학년 1학기고요. 우리 학교 좀 특이한 게 이제 생명과학이 들어가죠. 그리고 경제가 들어간다는 거. 모든 학교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학사 일정이 작년과 동일하다면 이런 과목들이 세팅이 될 거고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표준 편차가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일 예쁜 대학이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원하는 그 정도 수치를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데 10.5인 뭐 이런 국어과도 있고요. 14.1 영어가 제일 빡세네요. 편차가 제일 크네요. 저는 되게 반갑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어떻게 됐건 간에 영어가 좀 변별력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평균 점수를 보면은 대체로 좀 높은 편이죠. 그쵸? 70점 이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학교고 그리고 좀 잘한다는 아이들이 좀 몰려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 평균을 보면 학교 수준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학교가 이렇지 않아요. 명지, 뭐 충암, 숭실 22 넘어갑니다. 20단위가 다 넘어가요. 19에서 22, 23까지 넘어가고 벌어지는 학교들이 있고 평균은 더 낮죠. 대성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자릿수예요. 9, 뭐 10점 몇, 8 이런 식으로 한 자릿수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평균은 되게 높아요. 그렇게 학교가 만드는 거예요. 이제 대학에 어필하기 위해서. 보통 특목고가 그런 식으로 전략을 많이 쓰게 되는데 대성은 철저하게 이제 그 전략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 학교는 이걸 다 계산을 해서 대학이 좋아하는 표준 편차, 평균 요 선에 맞춰서 출제를 하려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요걸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뭐냐 2학년이 됐을 때 10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일의 성적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 싹 끝났고 2학년이 싹 끝나고 2학년에 마지막 봤던 10월 모의고사니까 얘 뭐예요? 고3 올라가기 직전의 모의고사잖아요. 이걸로 컨설팅 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원서 쓰는 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친구 보시면 국어가 91점 나왔어요. 그리고 수학이 77이고 영어가 100 나왔습니다. 1등급 나왔어요. 올 1등급. 기깔나죠? 진짜 얘 실제로 존재하는 실물 맞고요. 그러면 1등급이 다 나왔는데 이건 등급이고 전 원점수를 가지고 퍼센테이지 바로 100분위를 한번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전국에 있는 애들이 다 봤으니까. 그럼 전국에 있는 전국 100분위를 봤을 때 국어과가 91점이었잖아요. 그랬더니 96.94% 안에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96.94% 안에 들어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그 모의고사 점수에 해당되는 우리 반의 등수도 나오고 우리 학교의 전교 등수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일여고 안에서 얘가 91점을 받았을 때 전국에서는 96.94%인데 우리 예일여고 안에서는 몇 %냐? 그러면 만약에 예일여고가 전국적인 범주 안에서 딱 중간 평균이라 그러면 96.94%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일여고 안에서도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전교생이 268명이에요. 그럼 96.94%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한다면 8.2등 정도 해야 되거든요. 전교 등수가. 그런데 얘가 몇 등 했어요? 26등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의고사 잘하는구나 이 학교. 여건데 모의고사 아주 그냥 잘 본다잉? 이런 학교예요. 자, 수학입니다. 77점이고 등급은 1 나왔어요. 그런데 96.41%고 이걸 아까와 같은 계산법을 했더니 그러면 96.41%로 나온다면 268명을 100분위로 한번 계산해보면은 9.6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얘는 14등을 한 거죠. 예일여고 안에서는. 이걸 보고서 당연히 고등학교 수준이 나오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이 정도 퍼센테이지인데 학교에서는 지금 26등, 14등 해서 그거보다 더 낮은 퍼센테이지로 지금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얘는 전국으로 갔을 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4, 8 무조건 맞추겠는데?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줬던 그 엄마가 너무나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저 혼자 못하거든요. 그래서 끼깔난다. 역시 예일이다. 일 안 나와도 돼. 어차피 이거 다 계산하고 있고 대학이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 이런 거 다 파악했을 때 고대 가자.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4, 8 레스트 위너가 되는 게 바로 이 학생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표는 지금 이게 우리 학교가 이렇다고 해서 모든 고등학교가 저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반대인 경우가 왜 없겠어요? 오늘 지금 좀 이따 숭실도 하거든요. 숭실 저렇지 않아요. 숭실은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96.94%예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8.2등 정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8.2등이 아니라 더 잘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웃기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2등급 나왔는데 전교 1등하고 막 이런 거. 황당한 거죠. 그러면 이제 처참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막 둘 다 잘했대. 전교 1등 한다고.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숫자를 볼 때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되는데 2022년에 좀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11월 모의고사 성적이 유출이 됐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거였는데 그냥 넘어가긴 했었는데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의도된 바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빨개 벗겨진 거예요. 모의고사 성적표가 다 떴으니까. 원래 예일여고 학생은 자기 성적표만 보는 거지 뭐 옆에 고등학교의 모의고사 성적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거를 순위를 누가 매겨버린 거죠. 해킹을 해가지고. 그랬더니만 이제 우리 지역구에서 봤더니 예를 들어서 국어랑 수학의 평균 점수 이화가 75.46, 대성이 66.11, 11, 예일여고가 65.1, 요 정도 순위로 쫙 나와져 있더라고요. 이게 대동소이하고 지금도 큰 변동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이 물론 중요하고 수능 최저 맞춰야 되고 생기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각각이 따로따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일을 보내셨고 예일이 지금 우리 딸내미들이 됐으니 내신은 정말 빡 터지게 열심히 하는 건 맞고 그러나 수능 최저가 달렸을 때 얘기가 완전 달라진다. 판때기가 달라졌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게 맞겠죠. 자, 더불어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평균과 편차가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지금 예일은 이제 맨 첫 번째 칸에 있는데 평균이 어때요? 높은 편에 속해요.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선이 없잖아요. 빨간색 선이 뭐냐면 가장 이상적,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학교는 평균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아주 기가 막혀요. 아슬아슬하니 저 이상적인 빨간 선을 맞추잖아요. 저렇게 하려고 연습담을 친 거예요. 작년에. 올해에도 5등급제에서 저렇게 쳐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들을 좀 보고 있고 다른 학교하고는 다르다. 이게 똑같다라고 감지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내신을 잘 따야 되는데 첫 페이지 말씀드렸지만 상대평가의 대상은 내신 점수만이 아니라 생기부도 다른 고등학교 애들하고 맞짱을 뜰 거다. 그러니 이제 공부에 대한 개념, 그 상대평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메커니즘을 싹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공부는 수업 듣고 졸지 말고 수업 잘 들어라잉. 수업 잘 듣고 선생님이 하라는 거 다 흉곽펜 치고 필기 빡세게 하라고 여기까지인지.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게 공부예요? 집 가서 앉아가지고 막 단어 외우고 막 앉은 자리에서 수학 문제 막 이렇게 풀고 막 집중해서 4시간 순공하고 여기까지 공부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의 개념이 완전 바뀌는 거죠. 왜냐면은 아까 보셨지만 똑같은 내신을 받고 어떤 애는 서강대 가고 어떤 애는 지금 뭐 성균관대 이상 뭐 연대나 고대를 쓸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내신만 갖고 안 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신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알파를 학부모님이나 저나 학교 다닐 때 경험해보질 못했던 거예요. 그걸 하라 그러면 되게 나댄다고 왜 저래 수업 늦게 끝나게 왜 난리야 빨리 매점 가야 되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교육 개정안이 다 바뀌어가지고 저걸 요구하고 있고 저거를 끼깔나게 아주 그냥 스피리하게 잘 처리했던 애들이 당연히 저 전형으로 지금 대학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직윤으로 촌스럽게 받아서 가는 게 죄송합니다. 촌스럽다는 건 좀 아니지만 직윤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전형으로 맞짱을 떠서 붙었다는 건 저걸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게 뭐냐? 일단 수업 들어요. 근데 수업 듣고 끝이 아니라 수행평가에서 주제를 발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만의 질문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게 일단 돼야 돼요. 이게 일단 중학교 때 좀 연습이 확실히 됐었어야 돼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야 돼요. 출신 중학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주제 발표하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었는데 질문의 답을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게 알아보기 위해서 뭘 찾아보죠? 유튜브도 찾아볼 수 있지만 관련된 독서가 있잖아요. 생교부에 독서 그 항목이 없어졌다라고들 오해하시는데 큰 오해십니다. 독서 무조건 들어가요. 세특에 당연히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독서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독서를 하죠. 그리고 그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탐구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탐구 보고서를 조금 더 업데이트하고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혼자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들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케이! 결정했어. 2학년 때 나의 선택 과목은 화학이야. 2학년 때 나의 선택 과목은 물리야. 이렇게 결정돼서 2학년 때 그 과목으로 선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 계획이 3학년 1학기 내신까지도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줄타고 올라가는 거죠. 요걸 하니까 일반 전형으로 붙은 거예요. 하나고야랑 맞짱 떠서 생기부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천천히 이해를 하고 너를 기다려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를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그게 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할 시간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이 원하는 예일여자고등학교 생기부의 만들기,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설정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일단 수업을 하고요. 창체활동을 하고요. 반드시 질문을 해야 돼요.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잘하는 여학생들도 있지만 너무 취약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이인지 아인지 그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이거 못해갖고 대학 못 간다는 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죽고 사는 문제 같은 거예요. 배고프니까 밥을 먹는 것처럼 인지 아인지 안물안궁입니다. 대학 갈 거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대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예일여고는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안 하면 뭐다? 병신이야. 왜 저래? 왜 저래? 이런 느낌이에요. 해야 돼요 무조건. 하는 게 정상적인 분위기야. 그래서 너무 이거는 돼 있고 해결을 위한 독서. 그래서 대부분 잘하는 아이들은 항상 가방에 책을 넣어놓고 다녀요. 그게 무슨 박완서 소설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탐구나 수행평가에 연루되어 있는 그런 독서 항목인 거죠. 자,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후에 당연히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제일 활발한 게 중간 딱 끝나고 기말 딱 끝나고 그 2주 동안 폭탄처럼 내려옵니다. 학교에서 이제 발표해라, 주제 발표해라, 토론해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특목고나 전국자사고 같은 학교들은 무조건 팀별로 이걸 하라고 시키거든요. 무조건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무조건 팀별입니다. 근데 여학교인 우리 예일여고가 이게 좀 약해요. 애들이 자꾸 각계전투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생기부는요. 예일여고 안에서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생기부를 예일여고 안에서 뭘 친구랑 경쟁을 해요. 이거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해서 만들어서 타 학교랑 경쟁하는 거죠. 내신은 경쟁하는 게 맞아요. 상대평가로. 근데 생기부는 옆 친구, 뒷 친구, 이과 친구, 문과 친구 이 합쳐가지고 통합적으로 팀별로 같이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남학생들은 이게 잘 되는데 야 묶어 5조 만들어 5개 조로 만들어 피터쌤이 슬랙으로 파바박 쳐줄 거야? 니네 1조 갖고 와. 이걸 할 수 있는데 여 학교는 안 돼요. 여 학교 뭐라고 하지 아세요? 제가 한 거 딴한테 얘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래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자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고 선택 과목으로 아까 2학년 때 접목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연결된 학습의 방향성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이걸 함께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실천.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팀별로 해서 학교를 바운더리 삼아서 확장을 시키고 예일여고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은평구, 서대문구 이렇게 자치구로서 지역사회하고도 연결을 짓는 프로그램으로 나와줘야만 합니다. 여기까지죠. 자, 활동보고서 자율주제 발표해서 자동, 진로, 교과 세트, 획득 종합 의견까지 쓰게 되고요. 도와주실 선생님과 함께할 친구를 찾아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제가 지금 카톡으로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 학교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고등학교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로 진광고를 투입시켜서 9개 고등학교를 저희가 관리하고 수업을 하게 될 건데 지금이 생기부가 나왔단 말이에요. 생기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완전 폭주를 했어요, 애들이. 그래서 2월 28일까지 2024년 생기부 마감인 거예요. 근데 이미 썼어요. 이미 겨울방학 전에 썼는데 각 학교에서 수정할 사항 있는지 확인해라 이렇게 쫙 뿌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슬랙으로 이걸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걸 뭘 만나서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유비포터스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야 돼서 슬랙이라는 플랫폼으로 아이들이 채팅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막 이미지 컷으로 막 이렇게 왔어요. 선생님 이게 맞나 봐주세요. 막 이렇게 계속 몇백 명이 이제 들어와서 하는데 너무나 우픈 상황. 그래서 지금 이게 답안지예요. 아까 지금 앞장의 페이지가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뭐 이거를 팀을 짜서 무슨 옛날에 드라마 막 스카이 캐슬 마냥 뭐 뒤에서 뭘 해야 되나? 전혀 아니에요. 그 뭐예요 그게 또. 그건 전혀 아니고 잘못 짚으셨고요. 이거에 대한 답안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답안지예요. 이게 이제 경희대 뭐 여러 가지 대학들이 컨소시엄에서 가장 모범 답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내용인데 이건 경희대 겁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보겠대요. 생기부에서. 그러면 학업 역량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빨간 색깔이에요. 다 중요한 거. 국어, 수학, 영어, 사과의 기본 교과 성적. 유난히 소홀한 과목은 없는가. 이런 걸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국어, 영어, 수학은 엄청 잘했는데 예를 들어 뭐 한국사 같은 거에 완전 막 깔아갖고 막 뭐 5를 찍었어. 4를 찍었어. 그러면 안 돼요. 학종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진로 역량은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 과목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야매로다가 내신 따기 빡센 과목은 일부러 선택 안 하고 내신 따기 조금 널널한 과목을 2학년 때 선택을 하고 또 비껴가서 3학년 1학기 때 선택을 하고 그게 통했던 시절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안 된다고요. 완전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상위권 절대 못 가요.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노란 색깔로 보이는 부분들은 각 항목에서 혼자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업 역량에서 탐구력인데요. 교내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진로 역량에서 전공과 관련된 추가 노력을 하였는가. 또 뭐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한 활동과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이게 혼자서 만들기가 좀 어려운 영역이에요. 답을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뒷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걸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공부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림이 여러 장 있었잖아요. 그 활동들을 하면서 이 질문들에 자기가 답을 써내려가는 것들이 이 고등과정의 전반이다. 내신도 내신이지만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 보다 엄마가 날개를 달아주셔라. 날개를 달아주셔서 4보다 3화보다 메디컬이에요. 4합 8이다 고대입니다. 3합 7, 3합 8, 2합 4, 2합 5, 2합 6까지
이렇게 해서 각 대학들이 요구하는 최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빡센 게 일반 전형에서 어찌됐건 메디컬 빼고는 우리가 4학팔이 제일 빡세다고 보면 되고 이거 전교에 맞추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예일하고 대성에서만 유일하게 맞춘 아이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가끔 숭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준비한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중간고사 직후에 저희가 교육을 할 거예요. 이거 지금 엄마들이 백날 들으시면 뭐예요? 지금도 저랑 같은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 딸내미가 이걸 듣고 걔가 제대로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설명이 끝나고 나면 꼭 남으셔서 저희 아이를 데리고 이 얘기를 꼭 해주시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하루 이틀 그렇게 교육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슬랙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긴 할 겁니다. 먼저 1학년 중간고사 직후에요. 저희가 이제 대표님 피터쌤이 오셔서 예일여고 학생들하고 이걸 1시간 정도 이상의 설명회를 할 거예요. 예일여고는 예일여고만. 이게 가장 농축된 내용이고 그간 생기부 학종을 통해서 10여 년 이상 동안 저희가 실적을 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시험 준비 공부 방법, 내신 준비하는 거, 수능 준비하는 거, 생기부 이해하는 부분들 그리고 교과세부 듣기 사항 및 작성법 이걸 너무 몰라요. 이거 처음부터 잘 못할 수 있는데 일단 욕 좀 먹어가면서 배워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무조건 슬랙에 가입해야 돼요. 슬랙에. 대학이 원하는 고등학교의 1학년 활동. 그래서 좀 많이들 오해하는 게 1학년은 공통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과다 문과다 나누어 있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이공계인지 무슨 뭐 어문학인지 뭐 교육학인지 이런 게 나눠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너무너무 전공비리 아주 뽕을 받으셔가지고 국영수에 다 그렇게 전공을 써놓는 아이들이 되게 많고 예일여고 애들도 은근히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렇지만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과에 왜 자꾸 전공 얘기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1학년 때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이건 저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주와 어학원이 정한 게 아니라 대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경희대라든가 이 발표문을 보시면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생급에서 절대로 지양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전공에 대한 얘기들이 1학년 때 그렇게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공통 교과 과목이니까요. 그래서 대학이 원하는 고등학교 1학년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진로를 위한 선택 과목의 방법들, 또 이주와 어학원의 고등부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슬랙에 가입해서 피터쌤이랑 유비쿼터스로 계속 소통하고 질문하고 대답받을 수 있는 상황들. 오늘 같은 날은 그 지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슬랙을 이제 가입을 해서 피터쌤이 지방에 있었는데 이제 막 수백 건이 올라온 거예요. 이거 이미지 캡처 떠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고쳐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거 합니까? 다 이렇게 오면 그거를 근데 뭐 학원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오는데 언제 만나서 그걸 해요. 학기마다 일정이 다 다르고 과목마다 일정이 다 다르니까 반드시 이 폼에 이제 플랫폼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아이들하고 소통을 시키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역할 분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학생은요, 입학과 동시에 내신은 좀 제대로 챙겨서 점수를 만들어 주세요. 각 과목마다. 자, 그리고 생기부는 저희가 어느 정도 교육도 할 거고 슬랙을 통해서 케바케로, 사바사로 관리 들어갑니다. 아이가 잘 참여만 해준다면. 그런데 슬랙을 저희가 초대를 하게 되면 아이가 제가 가입하겠습니다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되게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유료도 아니고 그리고 재학생만 하는 거지 너무 뭐 해자스럽게 이것까지 막 왜 안 했어 들어오렴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어와도 애가 하진 않아요. 그 뒤에.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연강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수능의 최저 등급은 학부모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일정 자체는 1학기는 어찌됐건 내신으로밖에 채워지지 못하실 겁니다. 타과목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름방학부터 이제 수능 최저 만들어서 첫 번째 골은 10월 모고에서 점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름방학부터 빡세게 들어가서 2학기 때는 쉬프트를 잘해야겠네요. 내신에서 수능으로, 수능에서 내신으로 계속 전환하다가 10월 모고에 점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되게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예일 왔을 때는 내신은 조금 리스키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1 딱 찍어줘갖고 96%! 어우씨 이렇게 맞아버리면은 벌써 완전 든든하거든요. 게임이 달라?
나의 나아바리 자체는 그녀의 나아바리와 달라.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좀 중요하고 요거 딱 하고 나서 여름방학 때 2대1 상담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3월 4일 예일여고 1학년의 내신 개강반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화수목금 이렇게 수업이 되고요. 일단 구체적인 일정은 다른 페이지로 말씀을 드릴 거고 Active Last Winner, Are we ready? 준비되셨습니까? 자, 저희는 여러분의 꿈을 지지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설명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두 번째 우리 예일여고만의 스페시픽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들어보시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